두바이 같은 경우도 과거가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를 발견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쭉 발전을 하면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루노입니다. 어느덧 제가 두바이에 온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두바이에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궁금했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거를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해외 영상 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가면서 이 나라가 1960년대에 그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밌는 포인트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전쟁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다가 새롭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두바이 같은 경우도 과거가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석유를 발견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쭉 발전을 하면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분이 조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60년대부터 그 2000년대까지 하는 게 영상을 만들고 2000년대부터 2009년 금융위기까지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24년, 5년 현재까지 3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구글 지도를 엄청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기 한국에서부터 여기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까지 비행기로 10시간, 돌아올 때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인도 있죠?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란이 있고, 지금 저희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쪽 아프리카, 그리고 터키, 뭐 유럽, 이쪽에 한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될 이 인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동이 본격적으로 지금 경쟁 붙기 시작했죠. 그런 발전의 한 가운데다 보니까 중개무역을 하기 좋았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자, 두바이로 들어가 볼게요. 아랍에미리트가 7개의 토호국이라고 얘기를 부르잖아요. 여기 글씨 크게 써있는 뭐 라스알 카이마, 아지만, 두바이, 아부다비, 아라인, 여기 샤르자 뭐 이런 나라 등인데, 중요한 건 오늘 두바이니까 인프라에 대한 것만 조금 놓고 봐볼게요. 자, 아부다비 쪽에 공항, 여기는 뭐 VIP 비행기 내리는 그런 공항도 있더라고요. 두바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 국제공항이 여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 알막툰 공항이라고 생길 거고, 지금 있는데 여기 넓은 땅 보이죠? 이 전체를 지금 공항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그 다음 여기 제벨알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구가 또 있고요. 여기는 공군 비행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샤르자, 다른 토호국인데 여기에도 또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카지노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 라스알 카이마 지역, 별도로 있는데, 두바이가 보시면은 길이를 찍어 볼 수 있을까요? 자, 거리를 여기 공항에서 두 번째 공항까지 거리가 45km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전체 두바이를 관통하는 거리가 한 40km 내외인데, 여기는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1km당 차로 1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길 막히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빼고는 평균적으로 km당 1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4개의 1개, 2개, 3개, 4개 중에서 주로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대동맥 같은 쉐이크 자이드 로드를 비롯해서 고속도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조금 켜보면은 관광지역, 비즈니스 지역 등등을 켜보면 제가 주로 점 찍어 놓은 곳들이 위쪽에 몰려 있고, 비즈니스 지역, 그리고 여기는 팜주메이라, 마리나베이 같은 이쪽에 새로운 단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여기 공항 있죠. 자, 공항이 여기에 이만하게 들어섭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2000년대부터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960년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960년대에 이 두바이 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셰이크 자이드 로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 여기 주메이라라고 써 있는데 이쪽을 주메이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 옛날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거지역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막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해변가 많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발달을 했습니다. 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강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발전됐던 지역이 60년대 요 알쿠우즈라고 하는 지역. 여기 또한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요쪽 안쪽이, 왼쪽하고 안쪽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공장, 자동차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서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거지역하고 공업단지가 시작이 됐고요. 자, 1966년에 석유가 드디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이 원천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냐? 자, 1971년입니다. 그때 이 아랍에미리트가 결성이 됐습니다. 7개의 토호국들이 모여서 아부다비를 가장 큰 형님으로 모시고, 그다음 나머지 나라들이 쪼르르 모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71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이네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뒤가 되면서 여기 비즈니스 지역을 보면은 여기 셰이크 라시드 타워라고 있는데요. 셰이크 라시드 타워가 도시의 이 아까 주메이라 지역에 낮은 건물들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높은 건물이 생기면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제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에다가 그 사무실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 갔다 왔던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물인 줄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셰이크 라시드 타워가 여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에 딱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로 1979년에 지어졌고요. 이게 생기면서 앞으로의 이제 건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9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벨 알리, 약간 여기 항구 있죠, 항구. 여기 제벨 알리 지역이 생기면서 항만 1단계가 준공이 됐고, 그래서 중동 최대 규모의 해상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이 여기 뭐 바레인, 카타르 다 있잖아요. 이쪽을 지나갈 때 여기 항만을 이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85년이 됐습니다. 자, 이때 85년도에 이 제벨 알리 지역에 자유무역지구 프리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쪽에 그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에미레이트 항공 있죠. 지금 엄청 크잖아요. 이 에미레이트 항공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 비행기 2대인가로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1985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첫 운항을 시작을 했고, 지금의 이런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는 데 그런 초석을 다졌던 게 1985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4년입니다. 94년에는 두바이가 연간 관광객을 100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다졌다라고 하고요.
94년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해외여행을 약간 꿈처럼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네, 해외여행 가는 게 나는 꿈이야.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 막 이럴 때잖아요. 그때 두바이는 100만 명 연간 관광객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5년도 두바이 인베스트먼트 파크라고 해서 두바이 투자공원이 착공이 됐고 이쪽에 산업, 물류, 공장이 있다고 했죠. 아까 알코즈 쪽에 산업과 물류 그리고 거주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복합단지가 만들어진 곳에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95년이니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네, 나중에 한번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이 공항 있죠. 공항 쪽에 자유무역지대가 개장을 했고 그래서 물류랑 무역 허브의 경쟁력을 비행기로 배로 점점 가져가면서 이때부터 아마 두바이는 우리가 중개무역을 잘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97년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뛸 때 봤던 호텔 있죠. 그게 바로 주메이라 비치 호텔인데 그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주메이라 비치 호텔이라고 있고 엊그저께 뛴 곳이 여기 카이트 비치부터 이렇게 밑으로 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주메이라 비치 호텔하고 버즈 알 아랍이라는 호텔을 보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열었던 큰 의미 있는 호텔이 이 주메이라 비치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에 리조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고 중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최고급으로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8년도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 2터미널이 생겼습니다. 터미널이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3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2터미널이 생겼고 국제선이 점점 더 많이 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드디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호텔로 개장을 했고 뭐 말로는 7성급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을 랜드마크로 해서 두바이가 본격적으로 관광에 대한 흐름을 또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000년대에는 또 가다 보면 에미레이트 타워라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옛날에 저는 샤프심 통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에미레이트 타워가 200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초고층 빌딩이었었고요. 지금도 물론 높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스카이라인에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된 그런 건물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시티. 그게 요 밑에 쪽에 있는데요. 여기 두바이 인터넷시티라고 돼 있잖아요. 두바이가 조금 재밌는 게 도시의 이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어요.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유명한 IT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포츠 시티, 프로덕션 시티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2000년대에 두바이의 관광객이 연간 34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공고한 게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 제가 두바이를 쭉 보면서 여기가 석유를 가지고 물론 컸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기획을 잘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지나온 역사들을 그래도 40년, 50년 정도 동안을 이제 훑어보면서 이게 과거에 이런 그 랜드마크 성격의 건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발표하는 랜드마크들이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의 향후 40년, 50년을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게 사실 2009년 그 약간 1세대를 거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금융위기가 여기가 또 심각하게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전 세계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꾸역꾸역 2010년도에 부르즈 칼리파를 짓게 되었고, 그 부르즈 칼리파를 또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두바이라는 도시를 알게 됐던 거는 그 부르즈 칼리파 버즈 두바이였죠. 버즈 두바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서 두바이를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중간 과정의 개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